자, 이번 영상부터는 원의 방정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수학 2 도형 파트에서 조금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단원 중 하나인데요. 원의 방정식 네, 조금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개념적인 거는 우선 확실하게 잘 배우고 나서 개념 자체가 많이 어렵다고 쌤은 생각은 안 해서 항상 이제 개념을 다 완벽하게 습득하고 나서 문제를 천천히 풀어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 뭐 기본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 이런 걸 익혀나가면 되니까 이제 개념 강의에서만큼은 아직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진짜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일단 나 쉬운 거 하는구나 라는 좀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원이라는 거는요, 뭐 이제 뭐 동그라미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수학적으로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자, 원이라는 거는요. 자, 어떤 한 점이 먼저 있습니다.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에요. 자,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뜯어서 볼게요. 자, 한 점. 일단 원이라는 거 정의하려면 한 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점이 여기 하나 이렇게 띡 있는데 이 한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 원이라는 지금 요 선 있죠? 원은 정확하게 요 선을 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선들은 이 빨간 점, 한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렇게 해도 똑같고, 이렇게 해도 똑같고, 이렇게 해도 똑같고, 모두 어떤 점이든지 간에 이 빨간 점부터 떨어진 거리가 모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라는 건 한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라는 게 원의 설명이 될 거고요. 우리는 이 한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의 중심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떨어진 거리, 이 일정하게 떨어진 이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쌤이 예전에 직선 단원 공부할 때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라고 했죠? 점과 기울기였죠. 직선에서는 점과 기울기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원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개념은 바로 중심과 반지름이다 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원이 나왔을 때 우리 중심과 반지름을 반드시 어떻게든 파악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이라는 게 뭔지 알았으니까 이 원이라는 거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이 원의 방정식은 식으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는 의문이 조금 들어야 하겠죠. 직선이라는 거 y는 ax 플러스 b로 기울기와 점으로 직선을 잡았던 것처럼 원은 어떻게 잡을까? 라는 거를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 원은 우리가 정의했던 방금 정의한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라는 거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점 원의 중심 주어져야 되겠죠.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할 거고요. 반지름 또한 r로 주어져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원의 방정식이 알고 싶은데 그러면은 원 위에 있어야 할 점들을 골라내면 되겠죠. 그래서 쌤은 원 위의 점을 x, y라고 잡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원 위의 점이 즉 x, y 이 p라는 점은요. a, b까지에 떨어진 거리가 r이라는 걸 만족하는 왜냐면은 원의 정의는 원의 정의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r만큼 되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 위에 점을 x, y라고 잡았다면은
이 x, y는 a, b까지 떨어진 거리가 r이 나오는 그런 xy들을 모아놓으면 되겠죠. 자,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줄 알죠? 자, P라는 점 x, y부터 a, b까지의 거리 좌우 이동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 위아래 이동의 제곱.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대각선 거리도 구할 수 있고요. 이 거리가 r이 나오는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 값들은 모두 원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예쁘게 쓸게요. 루트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표현해주면은 요런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어야 하냐면요. 여기 A와 B가 중심을 알려준다 라는 것과 이 뒤에 나온 부분이 반지름을 알려준다 라는 거, 요거까지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중심이 마1,3이고요. 반지름이 R이라고 쓸게요. 반지름이 3인 원의 방정식을 찾아보래요.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 요 꼴을 그대로 가져와서 x 마이너스 x좌표 중심 더하기 y 마이너스 y좌표 중심은 반지름의 제곱.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의 방정식에 조금 주의할 부분,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은 여기 r은 제곱으로 나온다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여기 완전 제곱을 0으로 만드는 위치가 중심의 좌표가 된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항상 수학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를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중심이 나왔을 때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이다 라고 나왔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을 보고도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중심은 아까 말했듯이 제곱이 0이 나오는 값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몇 컴마 몇? 3,2다 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반지름이라는 건 여기를 살펴보는 건데 제곱으로 들어간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r 제곱이 21이라는 이야기라서 r은 루트 21이다.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1이라는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마3,2고 반지름이 루트 21인 그런 원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한데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보고 중심 반지름을 알 수도 있어야 되고요. 중심 반지름을 가지고 원을 세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중심과 반지름이 안 나와 있으면 항상 문제에서 중심과 반지름을 찾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열심히 애써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조금만 더 공부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자, 원의 방정식에 일반형을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잠깐 기억을 되새겨 보면은 우리 직선 y는 ax 플러스 b를 배우고 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형태도 배웠죠?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원의 방정식 형태는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기 아주 괜찮은 형태였어요. 얘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자, 근데 항상 문제에서 원의 방정식을 이런 형태로만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를
완전 제곱이 있으니까 전개할 수 있겠죠? 전개를 해서 써보면은 by 플러스 b제곱은 r제곱. 한쪽을 예쁘게 정리해보면은 벌써부터 하기 싫죠? 자, 요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여기 복잡하니까 그냥 상수 어떤 A, B, 상수항은 C라고 잡아서 나오는 이러한 원의 방정식. 얘를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형의 형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중심을 알기도 어렵고 반지름을 알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형이 나오면 항상 표준형으로 바꿔줄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표준형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완전 제곱식을 C꼴로 열심히 묶어서 표준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형을 써야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반형에서는 모르는 문자가 지금 3개예요. 그죠? 모르는 문자가 3개니까 내가 조건식을 3개 찾을 수 있을 때는 일반형을 쓰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표준형은 제곱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언제 일반형을 쓰냐면요. 원 위에 3점을 알려줬을 때만큼은 일반형으로 계산을 해준다. 이 정도는 따로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일반형 표준형으로 바꿔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니까 조금 관련 있는 애들끼리 묶어주고요. C는 반대편으로 넘겨둘게요. 자,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절반의 제곱이라는 거 다들 아시겠죠? 자, 더했으니까 빼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하니까 빼줍시다. 그러면은 얘랑 얘는 필요 없으니까 반대편으로 넘겨주면요.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은 4분의 a제곱 더하기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c. 여기 정리하면은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자, 근데 이 바꾸는 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거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차근차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하나는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무조건 원이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표준형으로 바꿔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걸려요. 왜냐면은 반지름이 나오려면 여기가 R제곱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반지름이라는 거는 항상 0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0보다 커야만 원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일반형이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요거를 만족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외우는 거 아니고요.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반지름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형이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항상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우선이다. 왜냐면은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한데 표준형에서 그 두 가지를 쉽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는 거고요. 유일하게 일반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원 위에 3점이 주어져 있을 때 모르는 문자 3개를 구하기 위해서 조건식을 3개 찾을 수 있는 경우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꼴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1학기 때도 그렇고 꾸준히 연습을 해왔을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따가 예시 문제 풀면서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형이라고 나왔다고 반드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
왜냐면은 반지름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r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이 항상 0보다는 크게 나와야 된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시 문제 한번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한 애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절반에 제곱하면 플러스 1 빼기 1 해주시고 y제곱 플러스 4y 절반의 제곱 4 마이너스 4 해주시고 1은 먼저 넘어가서 마이너스 1로 쓸게요.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자, 마일과 마사는 넘어갈 거니까 플러스 5로 넘어가서 우변은 4가 되겠네요. 그럼 중심은 제곱이 0이 되는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은 2다 라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거는 뭐 연습을 항상 해주셔야 되고요. 조금 예시를 하나만 더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때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조금 빠르게 할게요. 자, 제곱 2차항 있으니까 어차피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y랑 6y 있으니까 y 플러스 3의 제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지금 조금 빠르게 하는 법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상수항은 먼저 넘어가 있을 거고요. 자, 이때 x 플러스 2의 제곱을 전개하면은 4라는 숫자가 생길 거고 y 플러스 3의 제곱을 전개하면 9라는 숫자가 생길 거죠. 그러니까 4랑 9를 양쪽에 똑같이 이렇게 더해주면은 조금 더 빠르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변 계산하면 10-k인데요. 자, 이때 지금 얘가 원의 방정식이냐 라고 했을 때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 원의 방정식 계산했을 때 나오는 r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이 항상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1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걸 만족해야만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